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죠. 유한타증권 잠실센터 송민철 차장, IS의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장 분위기 플러스권 또 유지를 합니다. 코스피 종합지수 3,205선, 그리고 코스닥 810선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일부 종목들의 큰 탄력도와 함께 코스닥이 810 위로 어느덧 올라온 구간입니다. 자, 하나씩 얘기 나눠볼 게 많고 오늘 재료가 뉴스가 은근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올라가죠. 자, 6만 원 안착은 이미 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방향성이 더 중요해진 삼성전자인데 일단 오늘 나왔었던 뉴스에 따르면 H22 한몫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7일이죠. 17일에 사법 리스크 해소 같은 부분 또한 같이 껴져 있는 상황이죠. 자, 송민철 차장님, 삼성전자 매주 저희에게 의견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자리에서는 H20의 영향을 좀 크게 본다라고 해석하세요. 지금 어느덧 63,400원입니다. 네, 6만 원대를 지금 안착을 하고 이제 7만 원대를 향해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이제 하반기는 이제 삼성전자의 해가 될 수도 있다.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이 상승을 하는 이 조건들을 살펴본다고 하면 무엇보다 이 HBM 컬 통과가 우선시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지금 상반기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자연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여전히 이제 우려를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 쪽에서 관세를 좀 관련해가지고 이 칩스법에 대한 보조금을 얼마큼 이제 삭감을 하느냐 아니면 더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의 이 주가 흐름은 물론 이제 반응이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경쟁사에 대한 압박을 좀 들자고 하면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대한 이 HBM에 대한 경쟁을 좀 계속 좀 눈여겨봐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는 이 TSMC 막강한 이 TSMC에 대해서 얼마큼 이 점유율을 뺏어 오냐를 좀 하반기에는 좀 봐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제 상반기 실적을 살펴본다고 하면 희망적인 거는 반도체 빼고는 이 모바일 쪽이나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나름대로 좀 선방을 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모바일 쪽에서는 대부분 이제 S25가 좀 성공적인 매출이 일어나면서 좀 영업이익에서는 이제 60% 이상의 그런 실적을 좀 기록을 했고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오늘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애플도 이제 내년에 이 폴더블 폰을 좀 출시를 한다고 하면서 이 관련주들이 계속 오늘 급등이나 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역시 삼성전자한테도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좀 삼성전자도 나쁘지는 않다 좀 그렇게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간도 매수는 나쁘지 않다. 그럼 매수가 가능한 가격 라인 때는 어느 정도 밴드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도 나쁘진 않긴 하거든요. 네네. 네, 6만 원, 7만 원대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방하지 않을까. 정고점까지도 예,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수 밴드가 한 6만 5천 원 라인 때까지는 괜찮다. 네, 맞습니다. 그 이상도 7만 원 밑에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간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정고점을 한번 트라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정고점? 예. 제가 기억하는 정고점은 9만 전자인데요? 네, 저는 네. 아, 맞군요. 길게 봐서 예.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까지 본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대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은 길게.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삼성전자는 단타할 종목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꼭 이쯤에서는 따라붙죠.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가 그렇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차 소장님과 함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사실 6만 5천 원 돌파했었던 이날 이후에 다시 흔들림이 있었는데 이때 6만 원을 지키는가가 정말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강하구나를 한 번 더 확인해줬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64까지 갈 도전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전히 소장님 입장에서도 지금 수급과 지금 기술적 자리 괜찮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뭐 간단하게 보면 삼성전자가 6만 전자 도전할 때 하이닉스가 30만 닉스 그죠. 도전을 했죠. 근데 하이닉스가 30만 닉스에서 일단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착 여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흔들림이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랠리를 펼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삼성전자가 6만 전자 부딪힐 때 하이닉스가 앞섰고 하이닉스가 30만 닉스 부딪히고 나니까 삼성전자가 앞선다라고 저는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저도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을 유효하다고 보는데 저는 일단은 우리가 아무래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번 주에 이제 몇 가지 긍정적으로 좀 부자라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것도 다 반영된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새로운 폴더블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이런 것들도 좀 있는 부분들도 있죠. 더군다나 말씀하신 중국의 H20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펀드멘탈을 개선시킨다라기보다는 투심을 일부 개선시키는 부분들은 뭐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단 저는 조금 삼성전자는 65,000원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이고 65,000원 이상에서는 일단 한번 좀 멈추고 좀 지켜보자. 왜냐하면 65,000원 이상도 저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지만 일단 1차적인 목표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7만 원이거든요. 7만 원. 그런 상태에서 65,000원 이상에서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 수수료 빼고 조금 뭐 남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뭐 한 7, 8% 남아야 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봐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7만 원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면 동력은 뭐냐라고 보면 여전히 저는 삼성전자가 M&A를 하던 아니면 퀄테스트를 통과를 하던 새로운 모멘텀이 좀 나타나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매물대가 촘촘하거든요. 7만 원 이상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돌파하려는 동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일단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어찌 됐든 지금 상태에서는 둘 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도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한 1,500원 정도 룸이 열려 있고 하이닉스는 여전히 저는 30만 원 밑에서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오늘 일단 뭐 미래에셋에서 30만 원이면 뭐 다 왔다. 목표가를 이제 중립으로 가는 리포트가 나오긴 했어요. 저도 그 리포트의 앞장만 대충 이제 좀 보긴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근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나오는 일종의 조금 거품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감을 좀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이닉스가 지금 거품이냐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물론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거품이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 촘촘히 분석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가 참고를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블랙웰 출시라든지 더군다나 엔비디아와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서 경쟁 업체가 있나요?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작년 가을만 하더라도 수많은 업체들이 이걸 따라잡겠다 얘기 나왔고 거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하이닉스는 40%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기준으로 했을 때 30%가 올라간 게 아니라 40%가 올랐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아직까지도 룸은 좀 열려있다고 보고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올해 내에 퀄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건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누구는 좀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 어찌 됐든 지금 구간에서는 뭐 둘 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력 우위에 있는 SK 하이닉스 지금 물론 30만 원 이제 거의 목 끝까지 찼다라는 의견은 있지만 그래도 기술력 우위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관점 유효하고요. 삼성전자도 6만 5천 원 이하에서는 매수밴드로 활용 가능. 그리고 차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에서는 일부 비중 좀 덜어내는 관점으로 현재 시나리오 잡고 계신다라는 점 같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응원하고요. 이어서 저희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진짜 좋다고 얘기 많이 나눴었고 그래서 아마 많이 좀 기다리셨을 종목 카카오로 좀 보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있습니다. 계열사 중에 그쪽에서 약간 또 게이트 불똥 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와 함께 안 그래도 지금 네카오 IT 인터넷 플랫폼 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심리적으로 위축될 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카카오 모아가셨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싸게 매집의 기회라고 보여지는지 아니면 소나기 내릴 때는 당연히 피해 있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발휘해야 할 때인지 궁금하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잠깐의 쉬어감이라고 생각이 쉬어감. 네. 들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14게이트 때문에 좀 악재긴 악재지만 이걸 딛고 좀 일어날 거라 그렇게 생각을 들고 있고 다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이렇게 매주 비교하듯이 카카오 네이버를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데 둘 다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고 하지만 좀 네이버가 좀 더욱더 유리하지 않을까 좀 그런 결론을 좀 갖고 있는데 먼저 오늘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 같습니다. 이 볼린저 200 상단 지지선이 좀 작용으로 하면서 이 매수 타이밍으로 외인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데 이 선을 무너뜨린다고 하면은 카카오는 좀 더욱더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이제 그리고 이제 자회사들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역시 거의 같은 차트상 흐름이거든요. 볼린저 200 선에서 지금 터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선을 좀 지켜내야 뭐 향후에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모회사랑 자회사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뭐 토큰이나 코인 다 신사업 성장성이 이 자회사들한테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카카오가 좀 여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이 경쟁사 네이버랑 또 비교를 해봐도 네이버 또한 오늘 볼린저 상단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 선에서 정말 지지가 된다고 하면은
카카오에서 네이버로 더욱더 좀 수급이 좀 더 쏠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제 글로벌 확장성이나 뭐 인공지능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 등 카카오보다는 확실히 좀 그쪽으로 좀 더욱더 좀 성숙이 되고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둘 중에 하나를 뭐 굳이 선택하자고 하면은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좀 할 수가 있고,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 이 플랫폼에 대한 이 갑질 논란에 있어서는 이 정권이 정말 자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문어발 확장 관련해서도 분명히 이 약간 좀 평가가 좀 훼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가 나쁜 건 아니지만 비교를 한다면 네이버에 좀 더 좋은 점수를 주겠다. 그리고 확인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는 자리를 잘 지켜주는가. 그것이 오늘 이제 추가적인 저점을 안 만들면 더 좋다라는 관점이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카카오는 그러면은 제한적인 긍정 의견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차트상 달리 했던 날이 사실 어제까지는 같았는데 오늘부터 뭔가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근데 미미합니다. 차 소장님, 기술적으로 의미 있을까요? 21선을 좀 하회하는 많은 스테이블 코인주들은 지금은 어떤 판단을 요구받는 시점일까요? 우리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 역배열로 전환됐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것은 정배열로 돌아서야 되는, 정배열이라는 것은 이동 평균선이 짧은 것이 위에 있고 긴 것이 아래에 있는데 네. 지금 짧은 것이 밑에 있고 긴 것이 위에 있는 게 역배열이죠. 단기 이동 평균선이 역배열로 돌아섰다는 것은 전형적인 하락 신호죠. 카카오가 그러면 왜 올랐는가라는 부분들을 보면 몇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는 카카오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내각에 들어갔다라는 거. 그건 이제 기대감이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근데 인공지능을 카톡에 붙이는 게 아니라 별도 웹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조금 많이 원성을 좀 자아내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이제 카카오가 전반적으로 한 차례 더 관심을 끌었던 것들이 사실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그 논의가 9월 달로 넘어갔죠. 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9월은 원래 정기국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정감사해야 되고 예산감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러한 지금 복잡다변한 것들을 논의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은 또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냉정하게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얼굴 옆에 카카오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카카오 차트가 딱 나왔을 때 저는 저걸 카카오라는 이름을 지우고 저 차트를 한번 보세요. 매수 관점에 접근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차트는 그림만 보셔야 돼요. 차트는 저는 그림만 봐야 된다라는 건데, 카카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만 봤을 때 저게 과연 쉽게 매수 버튼이 늘어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카카오를 그러면 저 버튼을 누를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 보면 일단 보류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 카카오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된다. 모든 재료, 그러니까 어떠한 재료들이 반응했던 시기를 다시 되돌려서, 그러면 그런 뉴스들이 다시 나오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면 이미 물리신 분들의 매물대를 돌파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카카오를 지금 시점에서는 냉정한 판단을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니겠나, 조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잘 해주는가가 되게 중요한 구간처럼 보여집니다. 두 분의 의견을 들었을 때 차트적 자리도 그렇고요. 결국 지금 지지해야 할 구간을 잘 지지해주는가에 따라서 카카오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요. 챙겨보시죠. 카카오는 지금은 그렇다면 제한적인 긍정, 그리고 지금은 손 놓고 보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의견으로 달리 받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가시죠. 오늘 엄청 강해요. 두산 에너빌리티.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제까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었습니다. 과연 더 추가적으로 낙폭을 만드느냐 아니면 여기서 올려 세우느냐. 근데 오늘 크게 들어옵니다. 수급이요.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되게 좋게 보더라고요. 자, 역시 동일한 관점으로 보시는지, 또 원전은 AI 시대에서 결국에는 한 축에 자리하는 내용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충분히 쉰 게 맞는지요? 네, 큰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뭐 수급상 큰 고비는 넘겨서 다시 한번 이제 2차, 3차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종합에너지 회사입니다. 실적이 찍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원전 쪽보다는 뭐 화력 발전이나 아니면 해상풍력 그리고 수처리에서도 이미
탄탄한 그런 기업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먼저 회사 내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보일러나 뭐 터빈, 발전기 등 주요 설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유지 보수까지 충분히 이제 이렇게 화석 에너지에 대한 그 실적을 좀 지키고 있고 그리고 해상 풍력 관련해서도 이 풍력 발전 설비를 이 공급하는 사업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원전이 아니라 다른 신재생 쪽에서나 아니면 화석 쪽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미래 장래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코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횡포 아닌 횡포로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참전이 되었는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웨스팅하우스의 이 부품을 좀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는 향후에 이 중동 쪽에서도 이제 원전 수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 안정적 매출처를 좀 확보를 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이 SMR 관련해서는 이렇게 매주 좀 언급을 해드리지만은 아직 이제 표준 설정이 안 됐습니다. 표준 설정이 안 됐지만은 뭐 뉴스케일이나 테라파워의 이런 선두는 지금 거의 이제 눈에 가시화가 됐기 때문에 이 미국이 얼마큼 선방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향방도 좀 결정이 되고 있고 이 표준 설정 이후에는 한 30년 정도, 30년대 이후 이렇게 상용화가 된다고 하니까는 그렇게 길진 않다.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긍정으로 보고 계시는 거네요? 긍정으로 보고 있는데 네. 네, 주가가 너무 이렇게 이제는 좀 내가 이 주식을 짧게 접근을 할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할지를 본인이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짧게 접근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차익 실현 구간이라 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한번 끝을 보고 싶다는 거는 뭐 계속 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고가권에서의 움직임이었잖아요. 고가권에서 행보권이었기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바라봐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점에서 관망 의견 지금 정리는 됩니다. 내용은 참 좋은데 문제는 늘 주가인 것 같아요. 그게 참 주식을 어렵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근데 오늘이 좀 의미 있는 수급처럼 느껴지기는 해서요. 소장님 이럴 때는 어떤 판단일까요? 그동안 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오늘 이제 7%대 상승이 나타났다는 것은 굉장히 좀 강한 다시 매수가 몰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방산이 강했죠. 네. 오늘 원전과 원전. 전력이 강합니다. 이들이 강하니까 누가 따라 올라오죠? 조선이 따라 올라오죠. 역시 업종 내 주도주 쪽에서 이 3대장이 순환매가 지금 계속 돌고 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특히 이제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폭발하는 그러한 시발점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뭐 두 가지였어요. 현대건설도 리포트가 나왔고 원전 관련해서 두 종목이 오늘 리포트발로 인해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쉰 다음에 오늘 양봉이 나온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펀드멘탈에 대해서는 차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기간 조정 이후에 양봉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현재 조방원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혼자 가면 외롭죠. 근데 같이 가면 덜 외롭죠. 지금 요 3대장이 같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안 가는 애들은 더군다나 안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그 조정을 받을 때마다 물량을 좀 덜어놓으셨거나 아니면 신규로 보시겠다라는 분, 물론 겁이 나죠. 저 차트를 놓고 겁이 안 난다는 사람은 그거는 정말 없습니다. 저도 겁이 납니다. 근데 저런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나고 놓고 보면 위에 있을지 밑에 있을지 모르겠죠. 위에 있으면 껄껄껄 주식이 되는 거고요. 밑에 있으면 안 사는 걸 다행이다라는 건데 그건 모르는 얘기이기 때문에 로스컷을 걸고 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7대3 정도는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히려 떨어질 확률이 높으면 7대3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말씀을 안 드리지만 오히려 저런 종목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것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다시 이제 신발끈 고쳐매고 올라가는 거니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단과 대신을 합쳤네요. 대신 로스컷은 잘 잡고 지금 관점 잡는 것이 중요하다. 두산 에너빌리티 과연 이제 이 박스 라인 상단까지 돌파하는지가 그 다음 과제이긴 하겠죠.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제약바이오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느껴지는 게 코스닥이 강하네. 이제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시작되는 건가에 대한 생각으로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약바이오 흐름 좋고요. 알테오젠 신고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 코스닥 종목군에서 로봇주의 훈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하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코스닥 관련한 제약바이오 종목이 더 끌어갈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도 함께 풀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특히나 이제 비만 쪽도 있긴 한데 이제 루프온이라고 하죠. 그쪽에서도 루프원 품목허가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D&D 파마텍이 먼저 공을 쏘았고요. 펩트론도 같이 좀 따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지금 현재 구간 주가 움직임 한번 보시면
사실상 아침부터 강했다가 지금 또한 강합니다. 20.71% 상승세. 이렇게 되는 거면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 시세처럼 보여지기는 하는데 어떨까요? 네, 어제까지는 이 비만으로 인해서 페트론의 네.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다고 하면은 오늘 같은 날은 바로 이 1개월 지속형 전립선 암이나 그리고 이 성조숙증 치료제인 이 루프1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한 번 이렇게 좀 점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최근 보면 시장이 약간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마다 이제 전통적으로 제약 바이오는 그 틈을 메꾸는 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좀 개별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꽤 구조 조정이 많이 됐거든요. 뭐 파이프라인이 하나거나 아니면 재무 구조가 취약한 회사들은 이미 상장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만의 리그를 이렇게 지금 재편이 좀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즉 이제 제약바이오 투자를 하실 때 굳이 이제 한쪽에 이렇게 몰빵 투자는 좀 지향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 계란을 한 바구니 말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담는 방법이 제약바이오의 바른 투자법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비만과 이 치매죠. 알츠하이머 관련해서도 네. 이 냉정한 현실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신약 개발까지 이어지기는 꽤 많은 자금과 거쳐야 될 과정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라이선스 아웃이 목표고 거기에 따라서 로열티 수입이 목표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 이 제약바이오 업체 중에서 과연 몇 개의 회사들이 이 지금 비만 관련해서 많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실체가 있는 회사가 과연 몇 개나 될지는 좀 계속 돌다리를 두들겨 봐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약바이오 내에서의 탑픽 동네가 있을까요? 뭐 ADC도 있을 거고 뭐 라이센스 아웃 쪽으로 좀 보시는지 아니면 비만은 좀 후순위로 보시는 거면요? ADC가 맞는 것 같아요. ADC가 개념이 이 플랫폼 개념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ADC가 맞는 것 같고 이 비만 관련해서도 뭐 한미약품이나 펩트론 물론 이제 괜찮긴 하지만은 이제 확률상은 ADC나 아니면은 CDMO, 바이오시밀러 이런 업체들이 더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종목군들이 막 떠다니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반응이 나오는 펩트론부터 좀 저희 정리를 깔끔하게 해두죠. 일단은 관망 의견 볼게요. 시간과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근데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 공략하시는 분들은 이것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어느 정도의 꿈과 희망을 실어주냐의 싸움이기도 하고요. 소장님, 오늘 근데 반응이 나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도 은근히 지난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 응축한 기간 이후에 좀 더 상승력을 기대해도 되는 자리는 맞나요? 일단 지금은 조금 전체적으로 추순해야 되겠죠. 펩트론 같은 예. 경우도 몇 가지 이제 얘기한 그런 것들이 맞물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 또 브라질 수출에 관한 것들 맞물렸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장대 양봉이 솟은 것은 좀 불안하죠.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좀 서서히 다지면서 올라가는 거랑 갑자기 불쑥 솟은 거랑 좀 불안한 감은 없지 않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추세는 지금 하루 이틀 정도는 충분히 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빨리 먹으면 체하니까.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체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상한가를 좀 말아 올린 게 아니라 네. 윗꼬리를 좀 거의 안 달잖아요. 예. 지금 언제 장 끝나려면 20분도 안 남았습니다. 동시효과 빼고 나면 10분 남았는데 윗꼬리를 안 달았다라는 것은 오늘 저 사신 분들이 서둘러서 팔려는 팔지 마음이 않는다?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오늘 또 비만 치료제들이 또 일동제약이라든지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다 강해요. 예.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경구형 치료제냐 주사제 치료제냐 또 임상에 들어가는 최근에 뉴스들이 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상당히 조금 뭐 긍정적. 제가 이제 또 비만 치료제는 MTN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일반 치료제 뭐 이 위암 치료제다 아니면 뭐 유방암 치료제다 그러면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동일 약들이 들어가지만 비만도는 다르다라고 그랬죠. 인종별로 다르고요. 상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약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약을 충분히 각각에 맞게 상황별로 투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또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오늘 최근에는 또 이 비만이 하나의 테마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살이 다시 쪘다라고 뭐 다들 이구동성으로 가는 곳마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테마죠. 그러면서 비만도 지금은 하나의 소테마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고가 간 알테오젠 필두로 계속 추적하고 팔로우하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네. 알테오젠이 비만으로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제약바이오 내에서. 결정적인 것은 차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각각 개별로 모멘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알테오젠 나름대로 분위기를 잡는 거죠. 네. 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거고 그동안 안타깝게도 삼바가 지금 현재 예. 확 그 관세 영향으로 확 꺾여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알테오젠 신고가를 가면 그 밑에 이제 순환매가 돌면 비만 치료제가 돌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로 저는 충분히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뭐가 돌았죠? 의료기기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돌았죠.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 차원에서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약바이오는 그렇다면 이제 돌아가는 흐름에 맞춰서 좀 기록을 해두면서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또 다 얼싸안고 좋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너무 급하게 올랐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관망으로 바라봐야 할 여지 또한 있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가보죠. 오늘 풍산이요. 물을 만났습니다. 자, 전 고점을 오늘 결국 뚫어줄 수 있는가의 테스트 자리였는데 결국에는 뚫었네요. 자, 윗꼬리를 달았던 전고 라인을 오늘 다시 올려 세웠습니다. 6월 23일 자리입니다. 승 차장님. 강한데요. 사실상 구리 가치로 좀 오르나 싶었는데요. 여기서 방산밸류 재정의가 나오게 되면서 더 모멘텀이 강화됐어요. 원래 품고 있었는데 다른 빅4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구간에서 풍산으로 좀 모이는 걸까요? 뉴스도 좋긴 합니다. 네, 원래 풍산은 이런 주식이 아닌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좀 급등이 좀 많이 온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철금속 중심의 최근에 구리 가격이 좀 상승을 했고 그리고 국방 예산이 확대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좀 잇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좀 리스크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이 글로벌 금속 수급이 불안한 거는 이제 당연할 거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 변동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 풍산이 그 지금의 차트를 지켜줄 수 있을까는 계속 좀 눈여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주가 예측보다 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너무 많이 이제 고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외국인 매수로 좀 오늘은 지켜주고 있지만은 분할 매도 타이밍도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약간 좀 쉬어간다고 하면은 조방원, 조선방산 이렇게 원자력 쪽에서는 좀 약간 좀 이제 상대적으로 오늘처럼 우호가 있지만은 다시 정말 이제 반대로 시장이 다시 좋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좀 경계심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이렇게 시끄럽게 오른다라는 것이 조금은 생경해 보이는 종목이기도 하다. 풍산. 글쎄요. 증권가에서는 이제 방산밸류 좀 줘요라고 하면서 평가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그 효과와 함께 오늘 오르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가에 있어서는 여러분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전형적으로 지금 고민되는 자리예요. 정고를 딱 위치시킨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주로 어떤 기술적인 요인이 있을까요? 일단 이런 상태라면 고점을 뚫어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뭐 새로운 오늘 뭐 리포트도 나왔습니다만, 근데 풍산의 매출 구조를 보면 참 특이합니다. 풍산이 갖고 있는 어떤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풍산은 판매 가격을 전이시킬 수가 있어요. 네. 구리는 그것이 그 특징인데 방산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희한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나라 방산주들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무기를 또 예를 들어서 뭐 K9 자주포를 국내용으로 쓰는 거와 내수용은 영업이익률이 다르다. 그러니까 내수용과 수출용은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근데 내수용은 낮은 거죠. 근데 어찌됐든 무기를 만들어서 파는데 무기는 입찰 단가가 있고 그건 동일한 거죠. 그러면 원자재 가격을 누가 흡수하는 거죠? 업체가 흡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산에 관련된 모멘텀은 있는데 만약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해가지고 구리 가격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폭등을 해버린다. 그러면 풍산의 영업이익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플러스 알파 고민 따져봐야 되죠. 무조건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쉬운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쉬운 주식은 아닌 것 같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례적으로 제일 어려운 게 한전과 풍산인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이게 우리가 좀 다뤄보지 않았던 만져보지 않았던 우리가 뭐 음식도 정말 제가 바나나 우유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금 날 더운데 청량감이 느껴지실 텐데 갑자기 무슨 뭐 희한한 음식을 얘기하면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풍산과 한전은 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차트상으로는 살아 움직이는 건 맞긴 합니다만 조금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저도 차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물론 좀 줄여가는 전략이 오히려 좋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주식에 대해서 조금 만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풍산은 너무 이제 올라온 자리에서는
수익을 챙기는 것이 더 맞아 보이고 그렇다면 신규 매수 자리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확인시켜 줄 것으로 보여지네요. 더 돌파할지 아니면 다시 내려오게 되는 구간에서 기회를 줄지 여부 저희도 같이 팔로우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장 현재 양대 시장 플러스권 유지를 시키고 있는 구간에서 종가 끝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